그때는 김포 비행장이었어요. 김포 비행장에서 내려서 조사기관으로 들어가는 우리 가족을 태운 부산에서 우리가 나나 주눅이 들어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에요. 독재 국가에서도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이니까 배운 사람은 자기 당가 수령이 공부하도록 배려해준 데 대해서 또 보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눈만 뜨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도 없는 대한민국을 한 게 계속 까대야 했어요. 그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내 선택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살려달라고 오는 처지가 되니까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단도 계속 있었는데 그때 나오신 분이 당신이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1999년 1월 16일에 대한민국 기순한 탈북민 세터민 김길선입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국방과학 분야 정책 담당 기자 17년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예로 살았죠. 그 어떤 삶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북한 주민들에게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거 제일 불쌍한 질문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쉽게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다 김일성 족속은 노예의 삶을 살았죠. 그가 깨치든 깨치지 않든 내가 늘 다른 데 나가 말할 때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는 김일성 족속을 제한 전체 인민이 직위 고하 남녀노소의 불문하고 김일성 족속이 노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았다. 노예도 층이 다 있잖아요. 지도 노예, 노동으로 떼오는 노예 다 다르잖아요. 문예로 떼오는 노예. 분야만 다를 뿐이지 전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족속의 노예다. 그래서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붙는 구호가 수령의 혁명전사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요구가 뭔가 수령을 위해서는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웃으며 가고 수령의 명령 과제로 수행하기 전에는 살 권리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고 휴식할 권리도 없고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을 받드는 그래서 최대 행복과 기쁨을 찾으라는 것. 이게 노예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내가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제일 부당의 첫째는 너희만의 사상을 절대로 가지지 말라. 수령의 사상, 이상, 꿈, 정서가 곧 다 인민일 것이고 수령의 전사가 그걸로 무장해야 수령을 김정은을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게 선전의 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밥을 먹고 살아서도 노예고 굶고 살아서도 노예고 내가 기자 생활을 했어도 노예고 북한에서 아주 핵심 기득권이었어도 노예였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중에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 10호실에 잡혀갔다 온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을걸요. 나는 그 발언 실수죄로 발언 실수도 아니죠. 김정일이가 영화배우 송혜림하고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고 살았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그 90년대 초에 알았어요. 그거 그저 사석에서 듣고 정말 한 죄로 잡혀갔댔어요. 그 다음에 수방돼가지고 김제에 갔는데 나는 평양에 있을 때나 기자 생활을 할 때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가족 일가의 모든 사람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계를 맺었던 직위과에 관계없이 모든 인연들이 절대 김일성 족속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충성한고 다 그렇게 외피를 쓰지만은 다 자기 속궁량이 따로 있었고 어떤 개폭에 따라서는 진심으로 나라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때 기득권이 그런 심정은 다 알고 살고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충신들 속에 떡 앉아서 사람 마음대로 떼고 부리고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저놈은 진짜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벼락 맞아 죽는 게 뭐예요? 측근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벼락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뻔뻔하다 갑자기 암살당하면. 그렇게 놓고 볼 때 내가 그런 감정을 늘 갖고 있었고 나를 함경북도 김책시로 추방시키지 않았으면 계속 북한의 평양에 붙들어 놨더라면 그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평양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가는지 길도 모르니까 하도 딱 지정해 준 데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95년 12월 30일에 추방돼가지고 97년도 초에 나는 정말 그때 평양에서 오래 살고 또 김일성 족속이 글을 더 잘 쓰고 내 감정, 내 취미, 내 정서, 열정이 막게끔 쓰라고 너무 닭달질해서 그렇게 써주려고 노력하다 나니까 글을 하도 잘 써서 석에도 없는 글을 오늘날 북한에 앉아있는 기자들이 똑같이 내가 먼저 걸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나는 눈에 다 보여요. 글 쓸 때마다
분기 충천하고 12번씩 막 그저 여기 터져나오고 넣고 걷지도 않는 적석을 칭송해 주자니까 건전한 정신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추방대에 가서도 글을 잘 쓰다 나니까 적석에 나를 그래서 선물을 잘 줬어요. 그거는 그거고 추방대에 가서 북한이 그때 김일성 적석이 펼쳐놓은 결과물을 깨끗이 내 눈으로 봤어요. 자기만 믿고 따른 이 밥에 고깃국 비단 옷에 기아집 얹어준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이미 있던 것도 다 뺏기고 95, 96년 사이에 300만 이상을 아사시킨 놈이에요. 다국민도 아닌 자국민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도 시스템 속에서 살다 나니까 밖은 잘 몰라요. 근데 당중앙위원회 사상담당비서 황장엽 선생님하고 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김덕홍 선생님 두 분이 정치망명했다는 소리를 1997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열차관에서 들었어요. 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종합대학 총장이셨고 교무부 주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개처럼 헤매서도 그 생각 못했는데 저분들이 배가 고파서 뛰겠는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게 그저 출발점이고 그걸로 해서 저 체제에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생존에 나한테 어떤 행복과 기쁨과 희망을 조금도 안 주고 매일매일 깨나면 슬픔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고 너무 분하고 절통하고 단테의 신곡에 지옥에 들어가는 문에 쓰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오늘이 북한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성도 희망도 그 양심도 그 뭐 어떤 열정도 도저히 나 개인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발휘할 수도 발휘해도 안 되고 발휘할수록 죽어야 하는 체제가 북한이에요. 그거를 깨쳤기 때문에 나는 탈북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하겠어 싸우지 왜 나와서 싸우나. 중도 조리 싫으면 떠난다는데 힘이 없으면 떠나는 게 그저 가장 첫째 가는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과정은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중국 땅에서 그 숨어 다니면서 난 늘 생각했어요. 기자는 글로서 승부해야 된다. 배운 게 그거 아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거기서 피해 다니면서도 글을 썼어요. 넋은 어디에라는 자서전적인 수기를 썼어요. 근데 나는 늘 감사해요. 내가 이 세상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송구가 뭔지 알아요? 애통해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나는 정말 이걸 제일 좋아해요. 내가 그랬고 그 길에서 내가 이 천당 같은 자유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정말 구구절절히 애통해 하면서 빠도 오장을 태우면서 내가 그걸 썼어요. 근데 사람이 쫓는 신이 있으면 구원해 주는 신이 있다고 그거 딱 써놓고 나니까 그거 가져갈 사람이 나타나대요. 거짓말같이. 그 다음날로 넘겨준 게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게 동아줄이 돼서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 돼서 내가 대한민국에 오게 됐답니다. 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하자면 신문을 받는 입장이고 나는 늘 감사한 게 자유 대한민국이 이 인간다운 체제가 풍요한 체제가 탈북민 하나하나를 받아서 우리 감정 관리를 해주려고 거기에 그 경비서는 분들도 신문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식당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애써준 것 그렇게 애써주고 한 거는 늘 감사해요. 그 반대로 생각해서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대접을 받았겠어요? 절대 못 받죠. 그래서 대한민국 기수는 내가 세상에 골백 번 다시 태어나도 선택할 길이에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는. 북한을 내가 변화시킬 힘이 없다면. 그러나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에서 성장하고 살면서 나의 모든 활동, 정신 하나, 생각 하나, 손동작 하나도 김일성 적성만 팹니다. 붕괴시킨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저놈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저놈의 적성은 매몰시켜버려야 돼요. 그때는 김포 비행장이었어요. 김포 비행장에서 내려서 조사기관으로 들어가는 우리 가족을 태운 부산에서 우리가 나나 주눅이 들어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에요. 독재 국가에서도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이니까 배운 사람은 자기 단가수령이 공부하도록 배려해준 데 대해서 또 보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눈만 뜨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도 없는 대한민국을 한 게 계속
받아야 했어요. 그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내 선택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살려달라고 오는 처지가 되니까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계속 있었는데 그때 나오신 분이 당신이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당신들에게 죄가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지 않는가. 오늘날까지도 늘 되새길 때마다 목이 콱콱 매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언제 광야를 헤매던 이 백이 작은 딸을 위해 던진 그 메시지라고 봐요. 너무 고마워요. 난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에 해되는 일을 부충한 일은 요만큼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 대한민국이 이게 도움이 되는 일만 하고 살자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할 때도 따져봐요. 대한민국의 정서,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매매에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항상 그렇게 해서 물건 하나도 선택합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가장 놀랐다, 이거 놀랐다, 저거 놀랐다, 그치 수준에 따라서 느끼긴 하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초적인 초보적인 상식을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하나 나하고는 인연이 없었던 삶들, 그게 나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놀라움 받아도 그게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들어오는 게 놀란 것보다도 매일매일 찾아올 가치가 있는 나의 조국이라는 그걸 새겨져요. 그거 아주 가볍게 놀랐다 그렇게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기만 행위나 같아요. 나는 그건 할 수 없어요. 나는 대체적으로 어떻다 그건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의 진짜 놀라운 면모는 내가 이 사회에 정착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파묻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느끼는 거예요. 어느 공공기관에 가도 대접해 주는 거 다 오픈되어 있는 거, 공사 하나 도로 하나 막고 공사에도 쫙 세워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하니까 불편을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이 공지물이 다 있는 거 북한은 없어요. 막대기 하나 놓고 돌아가시면 동쪽으로 돌아가라는지 서쪽으로 돌아가라는지 하늘로 날아가라는지 땅 파고 가라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돌아가는지 이유도 몰라요. 사람을 개고생시키고 생고생시키는 게 북한의 시스템이라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공사로 무슨 이유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투명하잖아요. 이게 나한테 준 감격은 이게 체제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어느 데 가봐도 국군 몇 부대 이거 포말이 다 있잖아요. 어느 고란에. 북한은 아예 없어요. 어느 산에 가봐도 국군 제 몇몇 부대가 있다는 곳 이게 다 투명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자기네 범죄 행위를 전체 인민들 군인들에게 속이고 세뇌하고 유지하려고 빠락빠락 악쓰는 악마가 김일성 족속이에요. 저런 놈 죽여버려야 돼요. 한국에 소개되는 북한 음식, 이거는 출발부터 다시 해야 돼요. 북한에는 대한민국 기준이 음식 문화라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 기준이 음식 문화는 김일성 족속에게만 해당돼요. 그것들은 일본 요리사까지 데려다가 처먹는 놈들이니까 전체 북한 주민은 모든 음식 자재, 음식에 대한 사회주의 소위 생활 문화, 이 모든 게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 종속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일단 음식 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북한 음식 그따구도 없어요. 여기에 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 어머니 손맛에 맞게끔 추억의 맛을 가지고 만든 걸 본인들은 북한 음식, 신의주에서 왔다면 신의주 찹쌀순대, 함흥에서 왔다면 함경도 농마국수 이렇게 붙이는 거지. 오늘의 기준에서 대한민국 기준에서 북한 재료로 북한 인민이 손으로 만든 음식은 대한민국 국민은 먹지를 못해요. 대한민국 온 탈북민들이 북한 음식을 소개하고 다 할 때 좋아요. 그게 진실로 북한 음식이 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몽땅 북한제가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맛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북한 자유화 이후에 저 북한 땅의 물질 생활, 주민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저 지대에서도 많은 음식 문화가 과거에 묻혀졌던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북한 지대는요, 농경지, 농업 벌판 지대, 뻘이 적은 지대이기 때문에 알곡을 가지고 하는 그 어떤 음식은 별로 발전되질 않았어요. 수산물 갖고 하는 음식들이 좀 회라든가 이런 게 발전됐지. 그래도 북한 회,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이 만든 회,
이거는 들어가는 재료부터가 달라요. 모든 조미료들이. 북한에서는 굶다가 먹으면 그거가 천하진미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거 먹자면 이걸 어떻게 먹었지? 이 말이 절로 나올걸?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평양에서도 오래 살았고 서희 평양 고려 호텔 그 주변에 있는 그 창강 음식점 거리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서희 옥류관은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골 때리고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적응이 안 된 게 음식이었어요. 첫째 너무 달아요. 둘째 너무 시큰거려요. 셋째 너무 느끼해요.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북한은 이게 없기 때문에 가장 굶주리고 최하위 그걸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느끼한 걸 느낄 새가 없어요. 없어서 못 먹기 때문에. 기름도 눈물처럼 였는 게 북한 음식이에요. 대한민국은 기름 원 없이 였잖아요. 음식이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다 였잖아요. 북한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북한 음식 글쎄 그 8.15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내려오신 분들이 만든 음식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맛이 살아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내려온 어떤 탈북민들이 북한 음식 한다면 나 개인적으로는 그래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라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나 절대로 안 가요 그런 집에. 북한 음식 그만큼 정말 몸 빼물고 배고픔을 달리기 위해서 먹어봤으면 됐지. 그런 처지에 모든 음식만은 그 나라 주민의 생활 수준이 높이에요. 전체민이 거지대나 같은데 무슨 음식 문화가 나오겠어요. 조미료건 간이건 맞질 않더라고요. 그 적응하는 게 거의 10년 걸렸어요. 이제는 대한민국 음식 그 문화를 마스터하고 이제는 해외 진출까지 합니다. 이탈리아 음식 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제는 음식을 글로벌적인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나한테 선물한 선물입니다. 북한 방송 여기는 모든 그 방송 콘텐츠 모든 게 PD 무슨 아나운서 이게 다 자기 몫이 다 있잖아요. 자기 창조적이고 장래다는 특성들을 다 가지고 그 개 인원들도 다 움직이잖아요. 낱개로.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모든 방송 원고가 누가 썼던지 간에 관계없이 당중앙의 선전선도부까지 쫙 올라가요. 방송인 경우는 TV 방송, 조선중앙 방송 거기서 비준이 내려와요. 거기에는 옷차림, 표정, 주인공 선정, 설정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북한 조선중앙 방송국에 이 대한민국에 사는 방송국처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주민은 북한 주민은 김일성 족속밖에 없고 둘째 당중앙인의 선전선동부밖에 없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보초를 겹겹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될수록 모든 방송은 나와서 찍지 방송국 안에서 될수록이면 안 찍어요. 본 방송국에 있는 데서 떨어진 데서 다 고물에서 찍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건 전쟁 준비에서 첫째예요. 왜냐하면 전쟁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적들이 공수하는 게 방송국이래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면 패전국에 대한 전범을 물을 때 전쟁 기간에 모든 아나운서들이지 전범자라 그러더라고요. 침략국을 대변해가지고 계속 공작하고 전 말하자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와해시키고 도망치게 하고 심리전 방송을 한 것들 거짓 뉴스를 뿌린 것들은 전범자 명단이 딱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TV하고 다 같이 있는데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수력이면 다 야외 그 중심이 아니고 나와서 저질 세트장들에서 다 찍는 거예요. 뉴스 내놓고는. 느낌이 다른 거는 북한은 그저 이색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딱 맞추니까 내 몫이 없어요. 그래서 웃으라면 웃으셔. 웃고 웃어 이렇게 하고 제 시간에 끝나고 나는 수동으로 피동으로 그저 진짜 말하는 너희처럼 움직이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모든 걸 조절하자니까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 로카를 6시간씩 해.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건 느끼지만은 북한 방송에 비해서 정직하게 더 잘 만들려는 노력은 더 가상하지만은 그게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에 대한 것 떼우는 거는 약간 뭐 이렇게까지 길게 찍어야 되나 로카를 그 생각은 좀 해요. 그러나 아무 방송국이 며칠까지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방송국 안에 그 좌석에 앉을 수 있다는 거 북한 같은 데서는 뉴스 내놓고는 상상도 못하죠. 그 자체가 다 비밀 기지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북한 음악은 음악이 아니에요. 한국하고 비교할 게 하나도 없죠.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부터가 달라요. 북한은. 여기는 정상적인 인간이 누리는 자기 것으로 누리고 사회의 것으로 공유하는 문화 정서 공간이에요. 자기 정서 생활이에요. 북한은 수단이에요. 문화예술은 당과 수령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사상적 무기고 위력한 선전운동 수단이다. 그 앞에 딱 있어요. 우리 출판, 보도, 물가, 사상, 문화, 예술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속에서 계속 살던 사람은 매일 똑같은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 똑같은 노래가 곡만 바꿔서 가사가 거의 똑같은 게 한 해도 3, 40개씩 쓰러져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질려 하지만 질리다는 말도 못해요. 그것밖에 들을 게 없고 부를 게 없고 또 부르라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 밖의 음악이건 뭐건 접하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최고죠. 나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몰래 대한민국 방송을 들었어요. KBS 노동당 간부들에게. 그거 들을 때 거기서 이따금씩 나온 노래들, 인생은 미안성 같은 노래, 서울창가, 남조선에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놀랐어요. 북한 김일성 족속 문화는 자기네가 최고라니까. 문화예술이 대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평양에 대한 노래, 뭐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당중앙 창가에 불빛이 흐르네, 이딴 노래를. 서울창가 얼마나 멋있어요. 정이 울리네, 꽃이 피네, 이 노래. 인생은 미안성도 그렇고 너무 좋았어요. 이거 접하면 듣는 순간에 외워버려요. 갈망이 그렇게 크면. 근데 참 묘한 게 북한 주민 사이는 중국 음악을 싫어해요. 중국 영화 작품 볼 게 없으니까 보는 거지 정말 싫어해요. 대한민국 거는 워낙에 족국이니까 숨어서 공유할 뿐이지. 그리고 북한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소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게 없어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굉장히 정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나는 미국 거, 러시아 거, 영국 거, 프랑스 거, 이태리 거 대표적인 건 다 접했어요. 북한 땅에 앉아서도.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도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으면 안 보지만은 나는 관심도 지대했거니와 누구네 집에 이런 책이 있다, 누가 빌려왔다면 그 옆에서 밤을 샜어요. 한 자라도 더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공기 빨아들이듯이, 기억을 빨아들이듯이 다 간직하고 대한민국에 왔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북한 진짜 저 나라가 역사에 존재했던 노예주의, 봉건주의, 신종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믹스한자 유일무이한 악의적인 체제거든요. 저렇게 엄청 나쁜 건 다 가지고 있는 체제는 없었댔거든요. 아직까지 존재해 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 슬퍼요. 그러나 이제는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아직까지 정리 안 된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우무로 양무로 도와줬기 때문에 뒷배경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김일성 족속의 야망 자체가 비상식 비정상적인 거고, 또 올 수 있는 건 북한 사회를 철저히 폐쇄했기 때문이고, 북한 주민은 8.15 해방 이후 반말년 봉건 일제시민주의 통치 36년 해방되자마자 그때 당시 지구촌에서 히틀러 독일 3제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전망성 있고 승기가 살아나던 스탈린 독재 체제가 제일 먼저 발비치고 물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북한 주민들은 자위의 공기를 한순간도 못 맡았어요. 북한 주민들은 자유 시스템 속에서 1초도 못 살아봤어요. 나는 8.15 해방 직후에 북한 땅에 미국 군대가 단 몇 달만 주둔해 있었더라도 북한 체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 나는 확신을 걸어요. 그때 미합중국 연락소가 모란봉오줌에 있었댔대요. 밤이면 평양의 그 시민들이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애들 손잡고 송조기 띄운 그쪽에 가서 구경하고 들어갔댔대요. 북한 주민들이 그때는 그때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때 생존했던 분들이 후에 취재하면서 들을 때는 어떤 프라이드도 생기고 아주 김일성 족속에 대한 소련 군대에 대한 끝없는 중호심도 분출해 올라요. 저는. 그러나 이것도 끝이 있겠죠. 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 족속 체제를 하루빨리 지구촌에서 한반도 땅에서 없애치우는 게 저게 북한 인민이 원수고 한민족이 원수고 인류의 원수예요. 국민이나 민족이나 인류로 해서 저놈의 족속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해악만 끼쳤지. 저런 놈을 이제는 없애야 치울 때가 됐죠.
제가 이 처음 사실은 이랬습니다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왔는데 일단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서없이 모든 질문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이 채널을 향해서 눌러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